안녕하세요. 웹3라고 표현되는 그 변화를 전문가들이나 젊은 층은 다소 이해하기가 쉽지만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런 단어들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웹3 변화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정확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세 파트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어떤 시대를 가고 있나요? 그리고 돈, 그리고 웹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수렵 시대를 450만 년이나 250만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렵 생활을 해왔고요. 그 이후에 농경시대가 도래했죠. 농사를 지으면서 인류가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10,000년 전 혹은 15,000년 전을 기원으로 보고 있는데 수천 년의 세월을 농사를 지으면서 인류가 먹고 살아왔고요. 산업시대 수백 년을 지속해 왔죠. 1740년을 1차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300년 정도 우리가 산업시대에서 먹고 살아왔고요. 영리 조직 중심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컴퓨터가 발명이 되면서 수십 년 동안 정보시대를 맞이했고요. 1960년대를 시작으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1900년경 전후로 확산이 급속도로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를 가고 있는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 시대, 그 인터넷 시대, 메타버스 시대 이런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모리스 콘티라는 분의 최근의 변화를 증강시대라 표현해 보고 있고요. 그 증강시대에서 인간이 자연의 순위에서 살아왔던 것에서 이제는 증강시대를 맞으면서 더 증강된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들이 24시간 7일 내내 연결되어서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다 그 기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미래는 연결된 그 수많은 기계들을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그 전체의 의지로 인류의 미래가 만들어져 간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서만 대화가 되고요. 그래서 사람과 기계 간에는 핸드폰 있죠. SNS, 톡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계와 기계 사이에서도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연결이 되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각각의 기계에는 컴퓨터가 탑재돼서 지능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런 디지털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펼쳐지면서 언어는 소프트웨어이고요. 두뇌가 탑재됩니다. 그래서 그건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반대말은 자연지능 혹은 인간지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람이나 자연계에 있는 생명체들이 가진 지능을 이제는 기계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기반에는 과학기술과 엔지니어링 그리고 수학이 있고요. 최근에는 양자역학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양자역학이 아마 기반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자, 1차적인 변화를 보면 새로운 사회구조의 시험을 웹3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웹3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웹3라고 하는 구조는 인간이 자연을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사회구조 모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공선이라든지 다수의 행복 추구 이런 면에서 웹3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증강의 관점에 봤을 때 얼마 전에 돌아가신 호킹 박사는 인류가 200년 내에 우주로 가지 않으면 멸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커즈왈이라는 분은 구글의 연구소장님입니다. 그래서 2045년에 초지능과 스카이넷 같은 것이죠. 영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표현하셨는데
벌써 트랜스포머, 챗GPT죠. 그것이 초지능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간과 구분이 안 될 정도 또는 더 뛰어난 형태의 지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다행성 종족,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에서 있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가 인류를 구해버리겠다 해서 화성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분도 이미 실전적으로 많이 실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자연을 극복까지 하는 인류가 영생을 얻고 다행성 종족이 되는 쪽으로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많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래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하나씩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이 금으로 만든 황금박쥐상을 아시나요? 얼마 전에 30억을 들여서 한평에서 황금박쥐 상을 만들었는데 욕을 엄청 먹고 있다가 갑자기 최근에 금값이 5배 뛰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경제 체제 속에서 움직이면서 우리들이 거기에서 재산을 불리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맛있는 걸 먹고 사람과 교류하는 모든 매개체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의 메커니즘을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아트 머니는 법정통화입니다. 원화, 한국돈, 중국돈, 달러 이런 것들을 법정통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국가 간 등의 체제가 통화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통화되는 것을 법정통화라고 하고요. 로마가 전성기에는 데나리우스라는 화폐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처음에는 금을 기준으로 태환적으로 운용이 되다가 점점점 은으로 가면서 비율이 낮아지면서 200년 동안 서서히 몰락해서 사라졌습니다. 결국은 로마의 그 강력함이 사라졌을 때 화폐도 사라진 것이죠. 달러는 지금 76년 동안에 94% 정도의 가치 하락을 보이는데요.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달러 역시 태환, 금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최근에는 페트로달러, 국가 간의 석유 거래에는 달러만을 쓰자는 것이 페트로달러인데요. 이것이 급속히 붕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달러의 몰락은 IMF 보고서에서 나왔는데요. 각국의 달러 보유 비중이 2020년 정도 됐죠. 75%, 4분의 3 정도가 되었다가 최근에 58%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사이에 17%나 감소했죠. 그래서 미국은 달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패권 유지를 위해서 길 쓰고 그 강대함을 유지해야 되겠죠. 여튼 지금 미국이라는 세계의 경찰이 서서히 이제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새로운 돈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팩텀머니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기반 화폐입니다. 이것은 법정 통화는 국가라는 조직이 법으로 정한 것이고요. 이 사실 기반은 누군가 어떤 사용자들이 이것이 돈이라고 합의한 경우에 유효한 돈을 팩텀머니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돈이다라고 인정하는 그룹들이 비트코인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나왔는데요. 분산 구조로 제한된 수량이고요. 유니크한 어떤 암호화된 토큰이라는 키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도 불리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피아트 머니보다 더 견고한 유지와 오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가상화폐들이 22,904개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사기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주의해야 할 점이지만 앞으로 돈에 갈 방향이 팩텀머니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러의 중요도도 줄고 다통화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법정 통화가 유지될 것인가 또는 어떤 팩텀머니가 살아남아서 이 다통화의 주축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생각을 넓혀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경제, 그동안 우리가 먹고 살고 해왔던 체제는 경제죠. 그래서 경제의 주체는 정부, 가계,
기업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계가 돌아가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돈을 벌게 하고 돈을 쓰게 하고 자산을 보존하고 늘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관점으로 본다면 내 재산이죠.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통계를 조사한 게 2021년까지 봤는데 2021년에 3천을 돌파했다가 다시 최근에 보면 다시 거꾸로졌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래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에서 2,500으로 다시 주저앉았다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달러가 다시 시중에 풀리기 시작하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리고 부동산은 아파트 값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해 왔고요. 2,542를 찍었다가 다시 밑에 아래를 보시면 원래 1월 데이터입니다. 집값이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다시 살짝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어떻든 우리는 자산, 중요한 자산을 주식과 부동산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물론 다른 예금이나 뭐 골동품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주요였고요. 디지털 세상의 자산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냐면 왼쪽은 비트코인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흐름이 많이 치솟았다가 2022년이죠. 8천만 원 갔다가 지금은 3,900 정도 선에 와 있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여기 보면 여기 밑으로 이렇게 쏙 내려간 부분, 이 부분이 얼마 전에 그 기존의 대형 은행들이 무너지거나 사라지는 위기가 왔을 때 다시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으면서, 왜냐하면 법정이 아니고 팩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급반등을 했고요. 그 아래 보시는 이 그래프는 금값입니다. 달러마저 불안하니까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그 팩텀머니로 표현되는 가상화폐 중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이고, 다른 가상화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인정하고 유지되는 가상화폐들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에서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코인들을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 해서 IPO처럼 주식처럼 제도권에 두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박자가 안 맞고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코인에서 NFT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토큰이 나왔습니다. 코인은 지갑에 들어있는 토큰이고요. NFT는 Non-Fungible 토큰에서 토큰의 유니크성, 유일함이 이제 부여된 토큰이죠. 2002년 전으로 엄청나게 활성화되다가 2023년에 보시면 다시 살짝 반등했다가 내려오면서 이것은 아마 면면이 살아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지고요. 이것도 일종의 주식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해보면. 그렇지만 다른 점이 많지만 그렇게 나의 디지털 자산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총량은 올해 초에 보면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죠. 1조 3천억 달러, 4월이죠. 정도가 전체 총량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이미 기존 대형 화폐의 반열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마르 NFT 사례는 워낙 많습니다. 비싼 것들이. 네이마르는 인스타그램에 이미지를 하나 사서 이렇게 붙였는데 그것이 한 5.3억 정도 될 때 구매를 했고요. 지금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 한 장이 무슨 5억이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팩텀머니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돌조각이 15억이야 그림이 800억이야 이런 얘기들은 이런 화폐를 이해하고 나서 그 부분을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답변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은행들이 많이 파산하면서 스위스 은행은 하루 만에 합병이 됐죠. 그러면서 채권들까지 제로가 됐어요. 이번엔 채권론까지 일어났죠. 뱅크런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믿고 맡길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뜨고 금이 뜨는 것이죠. 가상화폐의 구분법은 간단합니다. 실제로 그 가상화폐를 바치고 있는 그룹이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되고요. 이 가상화폐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잘 운영될 거냐 이 부분에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식도 이 기업이 탄탄하냐 앞으로 잘 될 것이냐 운영진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보고 주식을 사고 주가가 유지되듯이 가상화폐도
그 가상화폐를 유지하는 그룹이 있어야 되고 그 그룹이 그 가상화폐의 가치를 유지하고 또는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는 돈 얘기를 끝내고 웹3로 한번 넘어가고, 지금 돈의 흐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돈의 흐름이라는 것이 새로운 위에 페이지에 보시면 이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것을 토크노믹스로 합니다. 토크노믹스 관점에서 새로운 세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가와 기존 조직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구성원들을 모두 공평하게 만족스럽게 해주지 못하고 전부 불만이 점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상세히 들여다보면 국가가 모든 도박을 관장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그 도박 시효까지도 자기들이 만들어 또 지우를 하는 이상한 구조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개인이 가진 돈을 절대로 남한테 주면 그것은 바로 다 뺏어갑니다. 세금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가 물론 생존의 방법이긴 한데 너무나 한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핵심에는 국가가 법정 통화를 만들어서 그 화폐 주소 차익, 돈까지 다 긁어갑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일반인들 가치를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국가가 굉장히 우리한테 안정감을 주고 보호를 해주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켜준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를 넘어선 사고가 필요한 때고요. 그런데 이 가치와 즐거움을 공유하는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팬클럽이죠. 임영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임영웅에 대한 즐거움과 가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오래오래 임영웅 씨를 100년 동안 좋아하고 즐겁게 누린다면 그 100년 동안의 팩트머니가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와 즐거움을 공유하는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거기에서 팩트머니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토크노믹스, 가치와 즐거움을 공유하는 조직들로 구성되는 웹3라는 구조가 기존 이코노믹스에 대해서 어떤 좀 덧대기하는 조미료의 역할만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국가처럼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지금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 바로 2021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수를 먹여 살리는 새로운 경제가 실현될까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MSG는 확실한 것 같고요. 1+1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 플랫폼이라는 사례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웹3를 통일 플랫폼의 관점에서 보면 태극기 부대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뭐 국뽕이라고 표현하지만 좋은 의도도 있고, 어떻든 그걸 이제 좋은 의도를 활용하는 태극기 부대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 태극기 부대들이 SNS로 알리고 집회에 참석한다. 이 부분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구국의 일념도 있었겠죠. 이렇게 집회에 참석해서 태극기 부대가 만들어졌고요. 뭐 700만 명, 1000만 명 정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이 뜻을 모아 구국 운동에 기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이제 이 하나의 웹3 같은 조직인 거죠. 이것이 어떻게 웹3로 정리가 되야 되는지 하면, 첫 번째, 가치를 공유하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서로 구성원들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태극기 부대를 주도하신 분들이 최근에는 알뜰폰을 팔고 있죠. 그리고 카드도 발행하고, 그러니까 수익성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본질적으로 구체적인 원래 목적의 활동들이 지속된다기보다는 뭔가 좀 어긋나죠. 그래서 이제 그 내부의 핵심 구성원들이나 전체 구성원들이 전부 이제 이탈하거나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어떤 관리 체제가 없으면 한계를 보게 됩니다.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이 잘 활동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화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런 통일 플랫폼으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태극기 부대의 생존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최근에 3년간 통일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해서 최대한 통일의 확률을 높여보자라는 논의가 있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태극기 부대가 통일 플랫폼화 된다면
DAO라는 조직이 되게 됩니다. DAO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으로 분산 자율 조직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공유된 어떤 체제 속에서 회원이라는 것을 인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 지갑 주소라는 것으로 내 아이디가 되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에 내가 어떤 활동을 하거나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투자를 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활동에 투자를 하고 또는 그 결과로서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즐거움이나 만족도를 느끼게 됩니다. 싫은 사람과는 할 필요 없고요. 싫은 일을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 정말로 하고 싶은 일, 도와주고 싶은 일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 조직들입니다. 많은 다오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2022년 10월에 통계를 만든 분들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다오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 아랫부분은 그 다오의 툴들입니다. 플랫폼이죠.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통일 플랫폼이 이 다오 툴에 속하는 것입니다. 통일 플랫폼의 다오 관점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남은 숙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유지될까요? 입니다. 최초의 뜨거운 마음으로 모였던 분들이 본래의 목적과 훼손된 방향으로 갈 때 의심하고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여러분 개개인은 국가까지 초월하는 열린 사고가 가능할까라고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자비죠. 불교의 자비 또는 뭐 불법이라고 표현했지만 교회의 박애정신 이런 것들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면 다오 조직은 잘 형성되고 유지되고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이 웹3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표현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최근에 나오는 메타버스라는 어떤 공간적 개념에 더해서 카톡이나 SNS로 우리가 많은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간적 개념이고요. 그 속에서 다오라는 조직,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투자하고 기부하고 활동하는 그런 조직을 다오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오 조직들이 토커노믹스, 그러니까 어떤 NFT나 가상화폐를 유지해서 어느 정도 생활에 보탬이 되고 먹거리까지 찾을 수 있는 토커노믹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웹 3.0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웹 3.0은 제가 표현을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2021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그 시험대라는 것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마음으로 어떤 숙제를 해나갈 때 이 웹3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정리를 해드려서 설명을 드리는 사람이고요. 그것을 얼마나 잘 내가 행복하게 즐겁게 또는 우리의 후배들이 후손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살게 하느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